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스튜던트 T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 숫자를 고려한 계산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 모든 거에서 곱하기를 하던 나누기를 하던 빼기를 하던 더하기를 하던 가장 소수점 이하 유효 숫자가 작은 거 그 모든 계산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유효 숫자 자릿수가 작은 것까지만을 유효 숫자로 인정하는 답을 얻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경우는 덧셈에서는 그 전체의 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E1, E2, E3라고 한다면 그걸 더해서 얻어진 결과 E4는 E1 제곱 더하기 E2 제곱 더하기 E3 제곱을 루트로 한 값을 E4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몇 분의 몇 이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그 E1, E2, E3에 대한 거를 퍼센트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퍼센트 제곱으로 다 해서 루트를 씌워서 값을 얻은 그 퍼센트를 그죠? 그 곱하기 나누기 해서 얻은 값과 곱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 E4를 값을 얻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가우스 분포에서 평균과 편차의 관계. 우리가 가우스 분포에서 보면은 평균이 있으면 그것을 양쪽으로 이제 평균보다 작은 값, 큰 값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만큼 벌어지느냐를 편차라고 말하죠. 그래서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 곡선이 분포 곡선이 아주 얍상하게 얇게 나타나고 편차가 크면 클수록 멀리 퍼지는데 만약에 평균에서부터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1시그마 되는 점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 구간을 선택하면은 그 중에 한 68% 정도의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오고 2시그마 정도의 구간을 벌려서 선택하면은 그 안으로 약 95% 이상이 들어오고 3시그마로 벌린다면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 그 곡선 안에서 거의 99% 이상의 데이터가 그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평균값이라든가 그 데이터 값들의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 수학적인 복잡한 계산은 모르지만 그 최종 산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테스트.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그 기존의 방법을 쓰다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데 다행히 평균값은 그대로 잘 나오는데 편차가 어떨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편차가 다른지 같은지 그것을 비교하는 방법 F-테스트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튜던트 T. 스튜던트 T는 통계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 기존의 방법과 뭐 새로운 방법 이렇게 한다고 한번 봤을 때 그 두 가지 방법의 평균값이 같은가? 우리가 값을 얻을 때 평균이 만약에 15다. 그럼 이거 15.0, 이쪽 방법도 15.0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죠. 하나의 방법이 15.0이었으면 또 다른 하나는 뭐 15.3이든지 14.9든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두 평균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스튜던트 T.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스튜던트 T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평균값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룹스 테스트는 어떠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 에러든지 기계 에러든지 값들이 뭐 들쑥날쑥 여러 가지 값들을 나타내겠죠. 그 중에 어떤 거는 너무 보통 쭉 얻은 값보다 크거나 얻은 값보다 아주 작았을 때 이 값을 우리가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럽죠.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통계학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걸 판단하는 그룹스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앞으로 몇 강의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다루려고 그러는데, 이건 스튜던트 T 테스트에서 이 두 개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 스프레드시트,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나가보죠. 학습 목표. 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튜던트 T 값을 가지고 평균값이 같은지 틀린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어떤 값들이 측정하는 값들을 얻었을 때 그 값이 이제 또 원래 우리가 쭉 얻는 그런 일반적인 값에 비해서 더 큰지, 엄청나게 큰지, 엄청나게 작은지 이런 걸 평가해서 버리거나 취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이 스튜던트 T 평가를 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스튜던트 T.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실리 거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스튜던트 T 통계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제 가졌던 질문은 뭐냐면, 두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평균을 얻었는데 이 두 개의 평균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거죠. 실제 이 사람은 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 일했던 기네스라는 맥주 회사에서 이제 발효 공정을 거쳐서 나온 맥주의 이제 알코올 도수가 예를 들어서 5%다. 근데 어떤 공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5.2%가 평균값을 하는데 이 두 값을 같다고 봐야 될지 다르다고 봐야 될지, 그럼 공정을 좀 더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개발한 방법인데, 이건 회사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 일을 바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밀이 누설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 거셋이라는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을 반대하고 대신 거셋이라고 쓰지 못하니까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써서 논문을 발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던트 T가 됐던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스튜던트 T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떠한 이제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hypothesis를 먼저 설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null hypothesis라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두 개의 평균이 같다라고 일단 가설을 내리고 그것을 쭉 이제 통계 수학적으로 풀죠. 그다가 그 어떠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두 개의 평균이 같음을 accept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reject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null hypothesis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T의 방법이 개발된 거죠. 또 하나는 두 개의 평균이 다르다라는 가설을 놓고 이걸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 스튜던트 T에서는 이 null hypothesis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G 테스트는 이제 뭐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경북대학생 전체와 식품공학부 학생들의 수능 성적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미 경북대 입학생 전체는 입학과에 가면은 자료가 다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편차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평균을 비교하는 거지만 편차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T 테스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북대 식품공학부와 서울대 식품공학부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럼 여기는 비교할 대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잘 모르잖아요, 둘 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T 테스트다. 그러니까 G 테스트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 T 테스트도 또 뭐 디펜던트한 방법이 있고 인디펜던트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디펜던트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우리가 이제 어떤 10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의 몸무게를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를 먹여. 햄버거를 먹이고 다시 몸무게를 쟀을 때, 그죠? 햄버거를 다른 건 안 먹이고 햄버거만 먹인 거죠. 몸무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10명, 10명 다른 그룹이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일반 우리가 먹는 그냥 노멀 다이어트를 먹이고 이쪽 그룹은 햄버거를 먹여서 이제 몸무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할 경우는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인디펜던트한 이런 T-테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통계학적인 뭐 구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기보다 이제 기본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Z-테스트 경우는 sample mean, 그 다음에 population mean 이것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 이것을 하는 거라면 이제 그 T-테스트는 둘 다 모르죠, 그죠? 둘 다 different하고 different한 두 개의 어떠한 이제 그 평균을 이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인디펜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이해되는 게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mean.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나올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과 두 평균과의 차이의 레이쇼를 이제 구해서 t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분은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보면은 이제 5개 있을 때는 이렇게 커다란 좀 브로드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가 13개로 가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또한 아주 좀 날렵한 스탠다드 커브가 만들어지듯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일반 이제 어떤 표준 어떤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G 디스트리뷰션은 경북대 전체 또는 뭐 한국대 학생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날렵한 커브를 이제 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 테스트라는 건 t 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 이게 이제 g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모집단의 평균에서 평균 값을 빼. 만약에 t 테스트 t 값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t 테스트는 어떤 x1에서 x2를 빼겠죠. 그죠? x1에서 x2. 집단 A, 집단 B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편차를 여기 n 값으로 나눠준 이러한 것의 B로서 이제 표현하는 게 T다. 그러니까 평균 값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T 값은 커질 것이고, 그죠?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T 값은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egree of freedom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n-1 이런 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degree of freedom은 이제 평균 값에서 그죠? 보통 우리가 양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평균 값에서 이쪽 왼쪽으로도 가고 또 오른쪽으로도 가면서 편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평균 값은 그죠? 어떤 값은 평균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든 제로의 제곱은 제로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n-1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처럼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두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으니까 여기서처럼 n-1 빼기 1, n2에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n1에 빼기 1, n2에 빼기 1 그걸 두 가지 합을 더한 것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그것을 스탠다드 에러민으로 나눠주는.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민은 뭐냐? 아까 봤던 바로 요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 네, 그러면은 이 스튜던티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같이 해보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일반지는 Y-maze 테스트에서 2번의 트레이닝을 거치면은 통로를 찾아서 먹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버리를 제거한 지는 과연 2번 트레이닝을 통해서 먹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오버리는 이제 난소죠. 난소는 이제 그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기도 한데, 이 난소가 없어지면 이 기능이 없어지면 암컷쥐가 젊은 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갱년기적 현상을 나타나죠. 그 갱년기적 현상 중에 하나가 좀 자꾸만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번 일반 쥐들은 젊은 쥐들은 2번 만에 찾는데 과연 임의적으로 오바리를 띄어가지고 갱년기를 만든 쥐는 과연 2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실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null hypothesis는 찾을 수 있다죠, 그죠? null hypothesis는 찾을 수 있다. 그럼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마리의 이제 쥐를 가지고 각각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쥐 8번, 두 번째 쥐 6번, 세 번째 쥐 4번, 네 번째 쥐 9번, 다섯 번째 3번. 그래서 평균은 6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 계산하는 건 나머지는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 민을 구하기 위한 이런 이제 테이블 값을 얻고, 그것을 앞에서 봤던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민이 1.1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t 테스트에서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얻었던 요 평균값 m 빼기 우리가 알고 있는 2 해주면은 그게 여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이 1.14니까 1.14를 나눠주면 값이 3.51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 3.51이라는 값이 원래 t 테이블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t 테스트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테이블 찾는 거는 여기서 이제 degree of freedom이라는 것은 4가 나왔는데, 4는 뭐냐면 n-1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n-1 5마리였으니까 그건 4가 되죠. 그 4를 여기다 이제 4를 가지고 테이블을 찾으면 우리가 calculation은 3.51이 나왔어요. 근데 테이블 값은 2.776이 나온 거야. 2.776. 그래서 이 테이블 값과 이제 calculation 값을 비교해서 calculation 값이 더 크죠. 더 크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다르다. 95%라는 창문을 열어놔도 다르다. 그러니까 null hypothesis reject하고 결론은 오버리 제거지는 2번 만에 찾지 못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T-테이블 테스트인데, 아까 여기서 이제 degree of freedom 이 값을 degree of freedom 값을 이제 4라고 하고, 우리가 95% 확률,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95% 2 시그마죠. 95만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균이라면 이제 1시그마는 요만큼이고 요만큼의 구간을 열었다면 2시그마까지 하니까 이만큼의 구간을 열었을 때 요 안에 이제 그 값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요 안에 구간이 못 들어오니까 다른 거죠. 자, 그것이 2.776 이런 식으로 얻어서 이 값과 테이블 값과 칼큘레이션 값을 비교했을 때 T 테이블이 그러니까 T 테이블 값이 그죠? T 칼큘레이션 값보다 작으면은 이건 리젝트 하는 거죠. 리젝트. 근데 T 테이블이 T 칼큘레이션 값보다 더 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 칼큘레이션에서 아까 우리 평균에서 1번 알려진 평균을 빼니까 그 평균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날 때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두 개의 평균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실험도 한번 해보죠. 이 같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두 개의, 만약에 뭐 여기서 뭐 햄버거를 먹였던 그런 거 한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경우죠. 다이어트 1과 다이어트 2를 먹여가지고 10주 동안 먹였어. 10주 동안 먹여가지고 그래서 각 이제 N은 16이에요. N은 16. 그러니까 16사람을 해가지고 10주 동안 먹여서 이제 햄버거만 먹였고 한 그룹은 뭐 노멀 다이어트만 먹였든지 이렇게 해서 쭉 값을 얻어서 평균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15.38, 하나는 15.68. 이렇게 얻으면 이제 웨이트 게인이니까 요만큼이 과연 평균이 15.38, 68 이게 평균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8 있고 이쪽 그룹엔 15.2라든가 뭐 14.9 있으니까 그죠? 물론 여기 16.6도 있지만 이것이 두 개가 다른가 같은가 이것을 구분짓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아까와 같이 우리가 t-test에서 계산을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가가지고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t-test를 해라. t.test. 테스트 해서 요 구간을 이제 쭉 드래그를 해서 요 구간을 잡아주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A8에서부터 A23 그 다음에 또 컴마하고 요 구간을 드래그를 하죠. 그럼 그것이 B8에서부터 B23 그래서 요거는 이제 2, 2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디펜던트 하냐 디펜던트 하냐 이건 인디펜던트 한 거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2가 쓰고 우리가 이제 양쪽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한쪽만 볼 것이냐 이쪽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한쪽만 보기냐 양쪽을 볼 것이냐 양쪽을 보겠다. 그럼 이제 2가 돼 가지고 이같이 이제 이쪽 구간 이쪽 데이터 구간 그다음에 그 2,2 해서 엔터를 치면 요거에 대한 값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값이 0.026198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뭐보다 작게 되냐면 T값이 P값이 0.05 다시 말해서 나머지 5%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평균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평균이 다르다. 만약에 P값이 0.05보다 더 크게 나오면 두 개의 평균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95% 신뢰수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value 아까 앞에서 봤던 t-value 계산은 결국 어떤 평균의 차이와 노이즈, 편차의 그런 어떤 값의 차이로서 그 b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평균의 차이.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해줬으니까 두 개 다른 그룹이죠. 이제 편차의 어떤 평균의 차이, 평균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면 그 값이 되는데 여기서 2.3을 얻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2.3. 그죠? 그래서 2.3을 얻고 t 테이블을 해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16 해가지고 빼기 2하면 30이 되고 그죠? 그래서 t 테이블 값이 2.04가 나와. 2.04. 자, 그러면 여기서는 t calculation이 t 테이블 값보다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null hypothesis reject해서 두 개의 body weight gaining은 다르다. 그죠? 여기서 t calculation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평균의 값과 이 평균의 값의 차이가 지금 크다 이거죠. calculation이 크다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은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했었는데 간단하게 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하면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쪽 구간 쭉 해주고 그것이 A8에서부터 A23 또 B8에서부터 B23 물론 컴마로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다른 샘플이니까 2, 그 다음에 양쪽들이 바이디렉션이니까 또 2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P 값을 얻어서 P가 0.05보다 작으면 두 개는 다른 거고 0.05보다 크면 이것은 다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편하고 쉽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계속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강의해 주는 거 있죠, 학교에. 그것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봤던 T 테이블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30이면 30 그리고 이제 95% 신뢰 구간에서 여기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2.042 이런 식으로 얻어서 그 T 칼큘레이션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룹 테스트는 어떤 이제 실험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는데 측정된 값이 하나가 너무 튀었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그럴 때 그 값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뭐 물론 이 테이블은 여기 있는 테이블은 통계학적인 수학으로 많이 계산을 해서 얻은 값들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뭐 계산이 어떻게 복잡한지 이거 잘 모르더라도 이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알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인 한번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이제 질량의 loss 감소가 몇 퍼센트 왔나를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쭉 측정하는데 10.2, 10.8, 11.6 쭉 하다가 7.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10점 얼마, 9점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얘를 버려야 될지 그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될지 이걸 평가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통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일단 평균과 편차를 내고 이제 편차를 얻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평균값에서 이 7.8을 빼주죠. 빼줘서 거기서 이게 구간이 나오죠. 이걸 구간이라고 합시다. 구간을 뭘로 나눠주냐면 여기서 얻은 편차로. 그러니까 구간과 이것은 이제 편차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에서 나오는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어졌냐를 얘기하는 거죠. 편차로서 나눠준 그 이제 칼큘레이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G calculated와 G table이 해서 이게 더 크면 다시 말해서 구간이 너무 커버리면 그죠? 구간이 너무 커버리면 이것을 이 값은 버리고 구간이 크더라도 만약에 편차가 크면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들이 들쑥날쑥 하면 원래 들쑥날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값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근데 편차가 별로 안 큰데 이 중에 어떤 값이 튀었으면 이걸 결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G calculation 값이 G table보다 크면 버리고 G calculation 값이 G table보다 작으면 안 버려. 유지해. 그렇다면 여기서 계산해서처럼 11.6 제일 큰 값이 11.6이죠. 11.6이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하는 값 7.8 빼고 그것을 편차로 나눠주면 3.42라는 것을 얻는데 이 3.42는 G calculation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얻은 테이블 값은 2.4야. 2.41. 그럼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따라서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도 함부로 막 버리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버리거나 또는 취한다. 이것들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번 보시면 스튜던트 T 테스트에서 어떻게 에버리지를 비교하는지 그죠? T 값을 구해서 그 T 값이 calculation 값이 T 테이블 값하고 비교했을 때 더 크면 그 값이 평균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두 평균은 다르다. t 테이블 값보다 작으면 그것은 두 평균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간, 두 개 구간을 정해주고 거기서 t 테스트를 해주면은, 그죠? 그것이 0.05보다 거기서 나온 값이 크면 두 개 평균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고 0.05보다 작으면 두 평균은 다르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측정 값을 했을 때 그 중에 좀 튀는 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outlier라고 부르죠. outlier. outlier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될지 취해야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그룹 테스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한 것을 동영상 자료에서 보면 스튜던트 T-테스트에 대한 동영상 자료,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주는 동영상 자료, 그 다음에 그룹 테스트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Best Straight Line and Calibration Curve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